빅데이터로 보는 미래.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가 안내합니다. 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고 만나보는 시간.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가 딱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기엔 어려워요. 빅데이터가 바꿔놓을 사고의 관점.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네. 직관에 의존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는 네. 직관보다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을 하면서요. 네. 제가 뭐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뭐 지난 2주 동안 휴가를 많이 다녀오셨을 예. 거예요. 휴가 가시기 전에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구입하시면서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워싱턴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예요. 네. 오렌 에치오니 교수가 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친지를 방문하러 가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비행기표를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실제 비행기를 탑승한 다음에 궁금했던 거죠. 아, 옆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 주변에 물어보니까 네. 6개월 전에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가격에 비행기표를 구매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일찍 비행기표를 구매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믿고 네. 일찍 비행기표를 구매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돌아와서는요. 네. 뭐 한 2개월간에 12,000개의 웹사이트를 뒤져가지고 가격 표본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비행기 상공권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변수들을 찾아낸 다음에 네. 그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페어캐스트라는 그런 이제 벤처를 창업하게 되는데 물론 나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되었고요. 네. 굉장한 가격에 인수가 되죠. 1억 1천만 불에 인수가 되어져서 네. 요 이제 패드캐스트라는 그러한 사이트는 빙이라는 검색 사이트 일부로 포함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75% 정도의 정확성을 보이고요. 네. 평균적으로 항공권 1매당 한 50불 네.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이전에는 우리가 제한된 경험, 그 제한된 경험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의 직관을 가지고 네. 어떤 현상 간의 원인 결과를 찾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언제 싼지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직접적인 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분석해 보다 보면 어떠한 유효한 상관관계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그 사고의 관점이 네. 인과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상관관계를 활용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그러니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관으로 이게 판단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환율 뭐 이런 것도 예. 있을 테고 뭐 집값 같은 경우도 전세값 같은 경우에 이제 방학철에 어떤 이사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때 좀 값이 오를 거다. 근데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시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가지고 네. 있는 제한적인 경험, 네, 네. 그 제한적인 경험으로부터 수집된 제한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네.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인데 그런 접근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 기업의 사례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네. 아마존이요. 뭐 네. 지금은 아마존이 뭐 총기류, 주류, 담배류, 마약류, 가금류, 부동산류 6개 영역 빼놓고는 대부분의 물품을 판매하는데 네네. 사업을 시작했던 90년대 중반에 이제 도서를 판매를 했죠. 네. 근데 아마존이 이제 도서 시장을 점령해 나가면서 아마존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 비평가 10명이 그 도서 시장에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네. 그리고 이들이 추천하는 책이 굉장한 그 판매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한번 고민을 합니다.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추천 시스템이 없을까.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을 운영하면서 그 아마존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구매 행태에 관한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죠. 네. 그걸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보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도서 비평가 10명이 추천했던 책의 판매량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도서 비평가로 구성된 그 평론가 팀을 해체를 하고 네.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추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아마존 도서의 한 판매량의 3분의 1 정도는 네네. 이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판매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새로운 구매가 만들어지는 주문의 한 4분의 3 정도가 이러한 유사한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론가들은 A라는 책을 본 사람이 왜 B라는 책을 또 구매하게 될지 명확한 인과관계, 원인 결과를 찾아내지 못하지만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내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인과관계는 없지만 무엇인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에 기반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최근에 많은 뭐 그 오픈마켓의 업체들이 매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게 어떤 내가 많은 예를 들면 여행과 관련된 책을 샀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무슨 이제 아마존 같은 어떤 도서 이런 사이트에서 그 책을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물품을 추천해 줘요. 근데 그게 참 기묘하게 제가 무슨 전집을 뭐 샀다 그러면 그렇죠. 아주 그거를 읽을 수 있는 편안한 소파 가구의 사이트를 접속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이 사람들 정말 머리를 잘 쓰는구나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상관관계들을 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어디까지 이게 발전을 하냐면 작년에 아마존이 특허를 안 했는데요. 예측 배송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지금도 있잖아요. 예측 배송. 아직은 이제 실현이 안 되고 있고 아마존도 한 3년 정도 이내에 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 클릭을 누리기 이전에 아마존은 어떤 상품을 그 누군가가 어느 시기에 구매할 것이라는 걸 짐작을 해서 드론을 통해서 그 사용자 인근 재고 관리 뭐 센터라든가 그다음 앞마당에 배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 클릭을 누리기 전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게 건데 어떻게 가능해요? 아마존이 왜 이거를 시도를 하냐면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즉시 배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과 같이 넓은 지역에서는 그러한 불만들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존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아마존이 상대했던 고객들의 구매 행태 그리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상에서의 고객들의 그 커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떠한 물품을 누가 구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 보고 이제 구매를 이루어지기 전에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배송을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떡할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제품을 다시 이제 반환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을 경우에는 굉장히 할인을 해서 그 고객에게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수 고객인 경우에는 무료로 또 제공하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론과 이제 결합을 해서 한 2, 3년 안에는 이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에는 이제 비용이 있기 마련인데 빅데이터 기반의 상관관계에 의한 의사결정을 이렇게 늘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정말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고 또 이렇게 왜 변수들이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통계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우리가 방대한 데이터를 상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은 표본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조그마한 오류도 증폭돼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 그리고 사실 이전에 우리가 적은 표본을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때 사용하던 그러한 기준과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정형화된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지만은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스스로 보정작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지금 그 통계 관련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도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좀 보완되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빅데이터가 이제 바꿔놓을 사고의 관점 이제 앞으로는 직관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오늘 해주신 건데 좀 오늘 내용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앞으로 우리 이제 사고방식도 바꿔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데요. 물론 최근에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많죠.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새로 소개되는 개념이나 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망을 하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유행으로 지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빅데이터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뭐 바꿔 말씀드리면 안경과 같다고나 할까요? 어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갖다 모으고 수집하는 것이 일부 한정된 그런 주체들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자의 편의를 위해 한다는 명분으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러한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심화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좀 더 대중화되어져서 누구나 좀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빅데이터가 바꿔놓을 사고의 관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